안녕하세요. 닥터 MBC 이민아입니다. 허리 디스크는 증상 초기에는 치료가 쉽지만 증상이 악화된 이후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치료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치료 방법으로 무작정 수술 방법을 생각해서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수술을 하지 않고 비수술적인 방법을 통해 디스크를 치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허리 디스크의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 군산 서울의료의원 김정률 원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치하기 쉬운 허리 디스크, 비수술 치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허리 디스크의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 통증의학과 전문의 김정률 원장과 이야기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허리 디스크의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인데요. 환자들은 아무래도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를 받기를 원할 것 같아요. 네. 먼저 이 비수술적 치료 방법이 수술적 치료 방법에 비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먼저 추간판 탈출증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추간판 탈출증, 즉 허리 디스크라는 것은 허리 안에 있는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오면서 허리에서 다리로 가는 신경을 눌러서 초기에는 허리 통증이 좀 있다가 네. 점차적으로 엉치라든지 허벅지, 종아리가 아픈 병입니다. 이때는 수술적 치료를 선택하든지 비수술 치료를 선택할 수 있겠죠. 먼저 비수술 치료 장점은 수술처럼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고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흉터가 남지 않다는 점, 그리고 마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전신 마취 부담은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단점도 충분히 존재하는데요. 네. 첫째는 수술적 치료보다는 재발률이 높아요. 두 번째로는 모든 환자들이 비수술 치료만 치료받고 다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적 치료를 할지 비수술 치료를 치료할지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환자분의 증상이라든지 디스크 정도가 심한 것을 고려해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옆집 누가 이렇게 비수술 치료를 하고 좋아졌다고 해서 자기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는 거죠. 반면에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러니까 80에서 90% 디스크 환자들은 비수술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집니다만은 디스크가 터졌다든지 아니면 흘러내렸다든지 하는 정도로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먼저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저희 병원도 수술하지 않는 병원이지만 처음 내원하실 때 수술 많이 권유합니다. 그래서 너무 심한 경우는 네. 수술이 더 빠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내가 수술로 치료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술을 받지 않고 보존적인 치료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한지를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한 3가지 정도가 되겠는데요. 네. 첫째로는 디스크 환자가 너무 심해서 대소변 장애석에서 소변이 갑자기 안 나온다든지 대변이 흘러버린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12시간 안에 수술적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후유증이 안 남으려면요. 네. 두 번째로는 4주간 적절하게 비수술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통증이 있어서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경우는 수술로 건너가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팔다리에 힘이 떨어져서 절뚝절뚝 걷게 되면 내가 수술할 정도로 심한가 보다 생각하셔도 크게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위에 3가지 열거한 경우는 비수술 치료보다는 수술적 치료를 먼저 선택하셔야 하죠. 이 디스크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디스크가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치료 자체가 그냥 일시적으로 통증을 느끼지 않게 하거나 그냥 넘어가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저희들이 환자분들이 알기 쉽도록 네네.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것은 허리 안에 있는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오면서 신경을 눌러서 다리가 아픈 거예요라고 설명을 해드리지만 실제로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디스크가 튀어나오게 되면 신경을 직접적으로 누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튀어나온 디스크 주변으로 염증 물질이 꼬이게 돼요. 네. 이 염증 물질이 다시 2차적으로 다리로 가는 신경을 건드려 버립니다. 그래서 통증을 야기하는 경우가 80%고요. 직접적으로 누르는 경우가 한 20% 정도 됩니다. 이런 신경치료라는 개념은 몰려있는 이런 염증 물질을 씻어버리고요. 부어있던 신경을 안정화시켜서 다시 좀 자극이 오더라도 버틸 수 있도록 하는 치료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생각하시는 진통제라든지 네. 마취제하고는 좀 다른 거죠. 많은 환자분들이 그래도 디스크는 천년만년 있으면서 자극할 텐데 예. 이거 꺼내야 되지 않느냐고 여쭤보시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년 전에는 디스크가 이렇게 많이 튀어나와 있다가 1년 후에 사라진 것을 왕왕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문헌에 따르면 적게는 50%, 많게는 60% 환자에서
디스크가 안으로 자연적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대익세포가 와서 먹어버린다든지 하면서 없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고들 하고 있죠. 그래서 너무 심한 경우만 아니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비수술 치료로 도움을 받으면서 기다려보는 것도 완치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디스크의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진행할 때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보통 경증이라든지 시작되지 얼마 않은 통증 같은 경우는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네. 적절한 인대 강화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되고요. 조금 더 중증이라든지 좀 오래됐다든지 하면 후관절 신경치료라든지 네. 경추하고 경막의 신경치료 같은 이런 간단한 신경치료만으로 충분히 호전이 됩니다. 너무 심하다든지 이런 치료에도 반응을 하지 않으면 신경성형술이나 수액성형술, 요즘 나오는 풍선 확장술도 치료한 방법은 될 수는 있는데요. 먼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신경성형술이라는 것은 방사선 영상장치를 보면서 아주 가느다란 관을 넣어요. 그래서 눌려있는 신경부에 약물을 주입해서 유착을 풀어준다든지 염증을 줄여주는 시술이고요. 수액성형술 같은 경우는 특수한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아주 간단한 바늘이 달린 전극 자체를 디스크 내부에 직접 넣어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디스크를 증발시켜주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방법 다 수술 전에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혹시 뭐 주의해야 할 사항 같은 것은 없을까요? 네, 있죠. 비수술 치료는 수술적 치료가 안 되는 분을 위해서 고안한 거기 때문에 네. 제한점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경우는 있는데요. 임신한 분들은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시술들 자체는 방사선 영상장치를 보면서 하게 되는데 예. 태양대 방사선이 노출될 수가 있죠. 특히 이 주입되는 약물들 자체는 태반을 통해서 애들한테 가요. 그래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비싼 시술을 하거나 이럴 때 주의하실 점은 우리나라 국가보험 제도는 참 잘 돼 있는 편이죠. 그래서 웬만한 비수술 치료는 다 보험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비싼 시술을 하기보다는 네. 보험이 되는 이런 시술들을 먼저 해보시고 그래도 정 안 되면 하시는 게 좋죠.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다양한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디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허리 디스크는 습관에서 생기는 습관병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생활 자세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이렇게 오래 앉아 있다든지 숙여서 오래 일하신다는 건 좋지 않으니까요. 잠시 일어나셔서 스트레칭을 해주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허리를 급격하게 움직여주는 운동들, 야구라든지 축구라든지 탁구, 골프 같은 운동들은 좋지 않으니까 좀 줄여주셔야 되고요. 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평지를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걷는 걷기 운동이라든지 자전거 타기, 수영, 요가, 낮은 산을 등산하기 등은 좋은 운동이니까요. 자주자주 해주시면 건강을 챙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통증의학과 전문의 김정률 원장과 함께 허리 디스크의 비수술적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0만 명이 넘는 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그렇지만 암은 조기에 발견할 경우 완치될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대자인병원 소화기내과 오한국 과장과 함께 조기 위암의 내시경 치료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위암, 조기에 발견하면 내시경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 오한국 과장과 함께 조기 위암의 내시경 치료라는 주제로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맵고 짠 음식을 좋아해서 위암 발생률이 높다고 들었는데요. 네. 조기 위암이란 어떤 질병인가요? 네, 조기 위암은 위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서요. 림프절 전이 유무에 관계없이 이 암세포가 점막과 점막 하층에 국한된 경우를 말합니다. 진행된 위암에 비해서 위벽의 침습이 깊지 않고 림프절 전이 유무도 드물기 때문에 적절히 치료할 경우에는 완치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에게 많이 발생하는 위암의 원인은 뭔가요? 예, 위암의 발병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네. 위 점막 손상이 지속적으로 되거나 발암물질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자극을 받는다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체 위암 환자의 약 40 내지 60% 정도에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과 관여가 있다라고 밝혀져 있는데 네. 헬리코박터 균을 치료를 한다고 하여도 만성 염증이 생긴 경우에는 역시 암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음식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소금을 절이거나 훈제한 식품을 먹거나 불에 구운, 태운 그런 고기나 생선에 들어있는 질소 화합물이 위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듯이 담배 또한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발암 요인입니다. 또한 만성 위축성 위염이나 악성 빈혈, 위 점막에 장상피 화생과 같은 세포 변형이나 위 선종이 있는 경우는 위암의 전 단계 병변으로 확실히 밝혀져 있고요. 네. 일반적으로 만성 위축성 위염이 위암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약 15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암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증상을 보이나요? 네, 위암은 여러 가지 비특이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특히 조기 위암은 증상이 없이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네. 증상이 있더라도 경미하게 약간의 소화불량이나 상복부 불편감과 같은 그런 비특이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위염과 같은 그런 위 질환이 있을 경우에 미식거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하거나 약물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수일 내에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위암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는 이런 증상이 치료가 되지 않거나 이렇게 재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겠고요. 출혈은 대부분 위암 후기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조기 위암에서도 특정 부위에 발생한다면 이렇게 출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진행한 위암의 경우에도 체중 감소와 흑혈변 그리고 빈혈에 의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암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예,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선 위장관, 상부위장관 조영술과 위 내시경 검사를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 네. 예, 상부위장관 조영술은 내시경에 비해서 고통이 적고 위의 전체적인 형태를 그릴 수 있는 좋은 검사이고 환자에 따라서 내시경 검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검사이긴 하지만 작은 병소에 대한 진단의 정확도가 내시경에 비해서 떨어지고 또 위암을 확진하기 위해서는 조직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조영술은 조직검사를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조기 위암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위 내시경이 조금 더 선호되는 게 맞습니다. 위 내시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위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위 내시경을 보통 이용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내시경이 요즘 많이 대중화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네. 위 조영술보다는 위 내시경을 우리나라에서는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위 내시경을 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시경 검사가 위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전체 위암 중 조기 위암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단 말은 조기 위암의 증가는 위암 환자 중 완치시킬 수 있는 환자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네. 연구 보고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여러 위장 증상이 생긴 후에 위암을 진단받은 환자에 비해서 조기 건강검진을 통해서 조기 위암의 진단률이 약 15에서 30% 정도 높았고 5년 생존율도 의미 있게 높았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은 남자에서 약 60%, 여자에서 약 50% 정도 사망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 성인의 위암 조기 경험률은 약 20% 미만으로 아직은 저조합니다. 그리고 조기 위암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약 30% 정도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위암에 의한 사망률이 높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국암예방권고안에 따르면 네.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2년에 한 번 정도씩은 상부위장관 조영술과 위 내시경 검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검사가 아직 타당한지 여부는 아직도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거나 위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거나 네. 치료했던 기왕력이 있는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이렇게 조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기 위암의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나요? 예, 조기 위암의 경우는 점막층에 국한돼 있고 네. 사이즈가 작고 림프절 전이가 없으면 내시경적으로 점막하 절제술로 암 부위만 도려내는 시술을 해서
내시경 치료만으로도 수술과 같은 치료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환자의 입장에서도 입원 기간도 짧고 치료비도 적게 들고 무엇보다도 치료 후에 위를 모두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로 절제한 환자에 비해서 먹는 식사량이나 내용면에서 삶의 질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내시경적 점막하 절제술,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좀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내시경적 점막하 절제술은 마치 생선회를 뜨듯이 암 부위를 도려내는 그런 위암 치료술입니다. 점차 그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고 조기 위암의 근치적 치료법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는 추세인데요. 시술 방법은 병변을 먼저 확인하고 색소 내시경을 이용해서 병변의 윤곽과 테두리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제거할 병변을 마킹하게 되고요. 마킹한 후에는 병변의 아랫부분에 약물을 주입해서 병변을 띄우고 주변을 먼저 자릅니다. 그러고 나서 내시경 나이프를 이용해서 점막 아래를 절제하고 그렇게 하면 시술이 완료됩니다. 치료 시간은 병변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약 2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위암 치료법과는 어떤 점이 좀 다를까요? 네, 위암의 표준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위절제술이지만 조기 위암 중에 침륜 정도가 깊지 않고 크기가 작은 병변에 대해서는 내시경적 점막하 절제술이 개복수술과 버금가는 그런 우수한 치료 효과를 요즘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적 점막하 절제술은 암이 발견된 조직을 내시경 나이프를 통해서 한꺼번에 엠블락이라고 하는데요. 한꺼번에 제거하고 이를 네. 수거해서 정밀한 병리적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 위암을 내시경적으로 치료하는 경우에는 위 주변에 혹시 있을 수 있는, 드물지만 있을 수 있는 림프절 전이에 대해서는 내시경과 CT, MRI 또는 펫CT를 통해서 정확하게 100%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고 네. 이 치료 가이드라인을 지켜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시술 후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 때문에 시술한 후에는 보존된 위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동시성 병변, 또 다른 이소성 병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위암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암에 발생하는 데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가 중요하고요. 흡연은 위암의 위험도를 약 2~3배 정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위암뿐만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금연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고염식이 또한 발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염식이와 신선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겠고요. 위암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위 내시경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하고 가족력이 없더라도 상복부 불편감과 소화불량, 속쓰림과 같은 그런 소화기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위 내시경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40세 이후에는 매 2년마다 상부유장관 조영술 또는 위 내시경 검사를 하는 것이 위암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그런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소화기 내과 오한국 과장과 함께 조기 위암의 내시경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적게 먹고도 포만감을 느껴야겠죠. 식사 전에 물 한 컵을 마셔두면 과식을 예방할 수 있고요. 식사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젓가락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식사를 한 후에는 차 한 잔으로 식욕을 억제하면 좋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셔서 건강한 몸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닥터 MBC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